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행 영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을 조금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시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작물을 갖고 생산을 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기초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농업회사 법인 등을 좀 설립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법인들을 설립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이게 그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후에 이제 신고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먼저 행정기관에 먼저 그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기초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 농업경영체 법에 따라서 여기서 농업법인이라든가 영농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어떤 그 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정관에 기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법인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신고 자체를 이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관을 만들 때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좀 따져야 된다라는 걸 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그 두 법인은 공통적으로 이제 농업경영체 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차이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5명 이상, 이제 농업인으로서 5명 이상 있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한 명이라도 결혼이 생기면 이 부분은 이제 충원을 안 하면 이제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인을 조합을 운영하시다가 이런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농 이제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인이 이제 설립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농업인 이제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준조합원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는 이제 비농업인이 이제 출전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그 10%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가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신고를 할 때도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조금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명부에 반드시 10%의 지분이 기재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농업인 이런 출자 제한에 관한 부분들을 위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관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농업회사법인도 정관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일반 상법상 회사로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정관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관을 수정하실 때 기존에 운영하던 목적 사업 내용이 만약에 농업경영체법상 농업회사 법인이 수행해야 될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관들이 그런 부분 다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관을 수정해서 다시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신고 자체를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내가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이 농업경영체법상 농업회사 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이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판매 관한 업무들, 그 다음에 농작물 대행이라든가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이것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영농에 필요한 어떤 자재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부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으시고,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이라든가 종균 배양 사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산물 구매 비축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에 관한 사업들, 소규모 관계 수리 시설의 수탁 관리에 관한 사업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 생산에 관한 부대 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공동 출하, 유통, 가공에 관한 어떤 수출에 관한 사업들,
농업 관련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들, 농작물 대행이라든가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사업들이 정관에 들어가야 되고, 요거에 배치되는 사업들이 정관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농업회사법인들은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 집행권, 그러니까 업무 집행권, 그러니까 임원이 3분의 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좀 헷갈리시죠? 아까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주주가 10%만 있어야 돼요. 주주입니다. 주주. 임원이 아니라 주주가 10%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농업회사 법인 자체가 스스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농업회사 법인의 임원의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농업인이 누구냐라고 보시면, 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분들, 또는 농업 경영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라든가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어촌 경영법상 영농법인 등에서 출하, 유통, 가공, 수출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서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본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들은 농업회사 법인 자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임원이 3분의 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왜 기존에 일반 회사로 운영하시다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느냐 대부분 물어보시면, 세금 혜택이 너무 많다, 또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의뢰하라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세금상의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면제나 감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식량, 작물, 재배 소득에 전액이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식물,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영농조합의 경우입니다. 영농조합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의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이제 감면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가 면제나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더 이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혜택이 더 있지는 하지만 영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면제나 혜택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서 농업회사 법인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농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을 좀 갖추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조건이,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영농법인 같은 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이제 설립을 하신다면 요거는 좀 기억하셨다가 설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영농법인을 운영을 하시다가 또는 영농법인을 새로 설립을 하신다든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자문 컨설팅이라든가 업무 대행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 드리니까는 아래 연락처가 있으시니까는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농법인,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비교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